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문 2회차 민법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한 거를 좀 복습을 좀 해봤나요? 자, 오늘 그 수업을 이어서 지난주에 한 걸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건데, 법률행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던가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지난주에 했는데 좀 보셨죠? 예, 노트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법률행위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뭘로 받아들이라고 했던가요? 계약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11월, 12월 달은 이 전과목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차 과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민법 개론에다가. 그러니까 1, 2차를 다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차를 다 그냥 가서 딥다 2차까지 다 돌려보면은 동차가 합격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까지는 1차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1차를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똑같은 시간을 배분을 하게 되면 2차가 남고 1차가 모자르게 돼요. 무슨 소리냐? 제가 질문했는데 오늘 답변을 못했다, 입을 안 열었다, 이 뜻을 하는 소리예요. 지금 말뜻 알아들었나요? 제가 질문했는데 오늘 말을 못했다, 그럼 이게 지금 복습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일주일에 민법을 3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입을 열었는데 대답을 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잔소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이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 잔소리 대망 만들면 안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법률행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뭘로 받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계약. 그럼 시험 문제는 법률행위라고 줘요. 법률행위라고 주더라도 우리 중개사는 계약을 해야 계약금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계약에 관한 내용이라고 딱 단서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처럼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인터넷 강사들 강의 잘못 들어놓으면 범위가 무지하게 넓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강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양은 엄청나게 많다고. 근데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양을 늘리지 않는 게. 자, 그러면 그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지금 계약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행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이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는 걸 가져요. 일반적 성립 요건. 자,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거 지난주에 다 한 거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자,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말은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당사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자, 이 목적이란 말은 왜 계약을 했느냐, 왜 법률행위를 했냐는 겁니다. 원인이 매매냐, 임대차냐, 이런 걸 목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성립 요건이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세 개를 다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한 개라도 못 갖췄다, 어떤 거 한 개라도 못 갖추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성립이라 그래요. 불성립. 불성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가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추면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라냐 했더니 효력을 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다 한 겁니다. 오늘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는 일단 계약이 성립을 하면 효력 요건으로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가로로 노트하라고 했어요. 이쪽 친구들은 지난주에 안 들어왔나 보다. 노트가 없는 게. 지난주 수업 안 들었습니까? 에? 들었는데 노트가 없어. 한 3년 하려고 그러지. 봐, 다 지금 노트를 다 가로로 열고 있잖아. 다 이렇게 다 가로로 딱 노트를 하고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앉은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이 앞에 앉는 거야. 자신 없는 사람은 뒤로 가야 돼. 왜냐면 내가 강의하는데 지장이 있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요건을 못 갖추는데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강의하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노트 다 가로로 준비했죠. 예. 자, 그럼 봅니다. 목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목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는 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어떻게 암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확과 적사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과 적사. 그래서 지난주 수업 사회적 타당성 103조까지 지난주에 수업이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진행될 부분은 이 의사 표시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의사 표시가 오늘 진행될 이런 파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 없는 의사 표시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말하고 지금 여기 의사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표시라는 것은 입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합치면 의사 표시가 돼요. 의사 표시.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법률 행위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법률 행위를 했는지 모르고 법률 행위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알고 한 것 중에서 민법 107조가 들어가는데 107조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비진이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108조로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모르고 지금 했다라고 했는데 이 모르고 지금 한 거 모르고 한 것은 이게 109조에 의한 착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법률 행위를 했다.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 그래서 오늘 시작은 여기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 여기서부터 오늘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가 지금 열어진 데가 155페이지가 열어져 있습니다. 155페이지서부터 오늘 진도 분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7조에 의한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게 결론부터 내놓고 이야기한다면 원칙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요 예외는 무효예요. 어떤 경우에 무효냐? 상알수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돼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습니다. 증여할 의사는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내심적으로는 그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증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여 의사표시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요 을을 상대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요 상대방이 이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면서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면 그대로 사법상 효력이 유효가 돼서 요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증여의 의사가 없었는데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은 선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선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선의의 뜻이 뭐라고요? 모른다. 무슨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증여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게 이제 선의예요. 선의고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라는 것은 좀 과실이란 말을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기울였다라는 뜻인데 무과실이니까 그런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가 돼서 그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등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매매로 해서 이걸 제3자에게 제3자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게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의사표시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는 이 매매는 정상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였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 파트는 사례 1, 요걸 사례 1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사례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사례 2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똑같은 내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어요.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증여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리 해줬어요. 그런데 을을 조금 전에도 아까 상대방이라 그랬는데 자, 그럼 이 을을 좀 상대방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알수라 그래요. 그럼 상알수가 되면은 이 을한테 넘어온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버려요. 그럼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예외 무효 여기입니다. 상알수. 그래서 증여의 의사 표시가 증여 내심의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했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그것이 등기가 넘어왔는데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할수 무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할수 무효. 자,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비진이가 상당히 추상적인 법조문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107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시험 문제가 논점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등기가 을한테 넘어왔는데 등기부를 띄었을 때 이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무효란 말이 안 나옵니다. 다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등기부를 띄었을 때 을이 소유자로 나오는데 문제는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을은 소유자로 나오는데 이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예요. 왜? 상할수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찍히지를 않기 때문에 등기부 띄면 누구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을 소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효의 등기인데 무효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을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등기부에 공신력 없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해드렸고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데 이게 지금 무효의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무효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등기부 뜨면 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을이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매매를 해서 제3자 병과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매매를 하고 이 3자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등기를 이렇게 3자 병한테 선의의 3자에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그대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악이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례 2번이 지금 시험 문제인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사례 1번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기 때문에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된 걸 팔아먹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낼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 정상적인 것을 내서 뭐 할 겁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례 2가 문제란 말이에요. 사례 2는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법적으로 뭐였다고요? 무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할수 무효. 그래서 현재 무효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무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를 믿고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해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 부분 거래를 인정을 해서 그대로 3자의 선의는 그대로 보호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사례 2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여기 넘어오는 것까지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여기까지만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부산의 달맞이 고개에 별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별장 없습니다. 그냥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 달맞이 고개를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저기 해운대에 그 달맞이 고개에 올라가 보면은 저기 5, 6도하고 바다가 쫙 보이는 게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별장이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거기 별정에서 제가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친구들이 이래 그 별정 파티를 하면서 전망을 보니까 정말로 바다 5, 6도가 보이는 게 정말로 너무나 멋지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나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죠. 그리 좋으면 이 집 니에라라고 했습니다. 니에라라고 했으니까 뭐 했어요, 내가 지금? 증여했잖아, 지금. 이 집이 그리 좋으면 이거 니에라, 너 해라죠. 너 해라를 갖다가 경상 사투리로 해서 니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니에라라고 했으니까 그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증여. 니에라,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고요. 근데 내가 니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친구는 진담으로 받아들였나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나요? 진담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럴 리가 있나? 아니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달라? 이렇게 이런 데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래. 이리 좀 이거 니에라라고 했으니까 친구는 이거 내가 자기 위로 아니라고 그냥 농담으로 했다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여기 악이라고요. 이거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악이에요. 그럼 알았거나라고 했으니까 이 알았거나가 뭐냐면 악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알았거나가 뭐라고요? 악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가 뭐냐 그러면 과실. 그러면 이게 오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무효예요. 다시 한번 알았거나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악이고 알 수 있었다 하면 과실이고 그럼 오하니까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럼 제가 이 부동산 이 집 이 별장 이거 니에라라고 해서 한 거를 농담이라고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악이니까 그러면 무효가 됐어요. 내가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효력이 없어. 농담이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법철학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 2월 듣고 3, 4월 듣고 몇 번 듣고 그러면서 좀 숙성을 좀 해야만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딱 떨어지질 않아서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농담이라서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그게 무효예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넘어갔다.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걸 매매로 팔았다 이거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팔아서 선의의 제3자가 받아가면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효의 등기, 이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3자한테 넘어가면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되면서 3자는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표의자. 자, 표의자의 뜻이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말해요. 표의자. 자, 요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요 3자에게 선의의 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 표의자는 요 무효를 갖다가 선의의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3자 앞으로 넘어간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민법 107조에서 말하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이 진의가 뭐냐? 이게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이 판례가 올라오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는 거꾸로 줘요. 거꾸로.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한다. 이렇게 거꾸로 줘요.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구분됐죠?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 대구는 정말로 액션을 갖다가 그 텐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동적이다. 너무 이게 좀 정적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강하기가 억수로 어렵구만.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 같으면 이거 두고 못 보거든요. 원장님 참 좋으신 분이야. 좋은 원장님 만났어. 자꾸 그렇게 입국 다물고 있으면 너 강의해봐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하든 말든 나 진도 나갈 거야. 나 오늘 진도 분이 난 어디까지 오늘 진도 나갈 건지 딱 정하고 왔기 때문에 이해 안 돼도 나만 진도 나갈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저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제발. 자, 그러면 진이라고 하는 이 진이의 뜻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진이의 뜻은 표의자의 뭐다? 생각을 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진이 의사 표시에 관해서는 일단 공법행위에서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진이 의사 표시가 어디서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공법행위. 공법행위에서 적용되질 않아요. 이 공법행위에는 뭘 포함하냐면 소송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공법행위, 소송행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직서가 나오면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직서 제출행위는 유효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보면 사법기수원 연수가 나보다 후배인 그 친구가 나보다 그 윗자리로 나보다 상사로 오게 되면 그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그냥 사직서를 이렇게 내는 게 그냥 관례예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가 내가 뭐 25기다, 30기다, 그래서 기수가 있는데 나보다 후배 기수인 사람이 내 상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는 그 후배를 위해서 그냥 사직서를 내는 게 그냥 관례화돼 있어요. 관례. 난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게 그 조직의 관례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 그럼 그만두지 싶지 않은데 사직서를 냈단 말이죠. 그럼 일단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행위는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위로 봐서 유효가 돼버려요. 나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또 혹시 어떤 공무원이 그러면 국가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나 보자 이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유효해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오늘 메일 정리 노트 드렸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꺼내보세요. 없으신 분은 저 바깥에 나가서 저 챙겨 오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특별한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진이의 뜻은 마음속에서 진정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죠. 그러니까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다 별표를 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가로이지만 가로 뭡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 비진인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 결론을 내드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딱 다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실컷 내용을 배웠는데 결론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결론이 뭐라고요? 유효. 왜 유효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뭐 한다고요?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효력이 발생한다. 뭐라 한다고요? 유효. 자, 그 다음 갑니다. 상대방이 상 동그라미 칩니다.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다. 수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가로가 된다. 가로 뭐? 여기 봐, 여기. 상알수에 해당돼 뭐가 된다고요? 무효. 상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다. 그래서 상알수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재 155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55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조문을 볼게요. 107조라고 하는 조문을 보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비진이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잠깐만 여기 써놨네요. 표의자의 뜻이 뭐예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 자, 그래서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다. 알고 박스.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뭐예요? 유효.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유효. 그럼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원칙이 뭐가 된 거라고요? 유효. 자, 그럼 여기 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알고. 거기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알고 했다고 써놨잖아요. 거기 107조 시장하되 효력이 있다 앞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알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여기 써놨네. 알고라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주고 싶지 않았는데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주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주겠다 의사표시라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그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추상적이라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루아침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까지 봤습니다. 법조문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3번 볼게요. 프린트물 3번입니다. 자, 3번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비진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OX. 왜 X? 지금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법은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공법행위는 민법에 의한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직서 제출한 것은 유효가 돼버립니다. 공무원은 사직서를 장난으로 제출하면 안 돼요. 한번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보다 하고 떠보면 안 돼요. 사직서 제출되면 그대로 진위가 되기 때문에 유효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과는 뭐한다?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한다요. 공법인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행위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뼈대를 딱 추려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기 이 부분 이 삼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선의 삼자에게는 저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뭐라고요? 무효. 요 무효를 갖다가 선의 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으니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삼자한테 넘어온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삼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뭐했다?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갈 겁니다.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갈 건데 이 통정허위 표시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겁니다. 알고서 통정허위 표시. 자, 이제 108조 쪽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8조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결론부터 내드리고 하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란 말은 당사자 간에만 무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대적 무효의 뜻이 뭐라고요? 당사자, 거래 당사자, 계약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만 무효다. 이걸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어떤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어떤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채무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채무자, 어떤 채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A의 채무자 갑. 그러면 이 채무자 갑은 채권자에게 돈을 잘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을 잘 안 갚는데 돈을 자꾸 쓰고 다니더란 말이죠. 채권자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괘씸해. 그러다 보니까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알아봤는데 이 사람 채무자 갑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 이런 괘씸한 부동산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돈을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이러면서 이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말은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강제 경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 조사에 들어오고 이제 준비 절차를 밟으니까 깜짝 놀란 갑이 이걸 놀래가지고 자기 이 친구 지인 을과 짜고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짜 계약을 썼다는 겁니다. 그 가짜 계약을 한 것을 가장 매매라 그래요. 가장 매매. 여기서 가장 매매의 뜻이 뭐냐면 거짓으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이렇게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갑에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합니다. 이렇게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통정 허위 표시다 이랍니다. 여기서 통정은 정을 통했다 이 뜻이 아니라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렇게 가짜 계약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은행과 허위의 근저당 계약을 책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의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다 통정 허위 표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니까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이 가장 매매행위는 법률상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뭐라고 돼 있다고요? 무효다 이거예요. 자, 무효에 의해서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갔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역시 무효다라는 겁니다.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역시 무효. 그런데 등기부를 띄면 을이 소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예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등기부에는 무효라는 게 찍힌다고요, 안 찍힌다고요? 안 찍혀요. 무효란 말 자체가 등기부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고 일반인들은 을이 소유자로 믿고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고 이 계약에 따라서 제3자 병이 있는데 이 병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걸 뭐란다고요? 선의.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3자에게 넘겨주면 선의의 3자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취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악이었을 때는 안 되겠지만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둘이서 짠 거를 내가 받아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이었을 때는 보호가 안 되지만 선의는 모르는 거니까 착하다
좋다의 뜻이 아니라 모르는 거니까 짜고서 등기 빼돌린 거를 사왔다는 걸 모르니까 모르는 선의의 삼자는 보호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금 갑이 을한테 재산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갑이 내 재산을 을한테 빼돌리고 있다. 내가 을한테 등기를 넘기고 싶지는 않지만 내 재산을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기를 넘긴다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내가 주고 싶지 않지, 을에게 우리 친구한테 내가 등기를 가짜로 넘겨놓기를 원치 않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넘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뭐한다? 알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은 비진이와 통정의 표시 이 두 개는 알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알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자, 그래서 이 통정의 표시 역시 지금 이렇게 채권자의 재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빼돌렸고 이렇게 빼돌리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뭐가 됐다고요? 무효.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인 것을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다시 한번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인 걸 뭐라 본다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이 선의의 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지인에게 빼돌렸으니까 내 등기를 너한테 좀 옮겨놓자라고 했으니까 표의자입니다.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역시 대항할 수 없답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의 이 뜻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무효를 선의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대항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없다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등기 말소 안 돼요.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선의의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선의가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논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기울인 것이 과실인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실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이기만 하면 그대로 뭐한다? 보호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와 관련을 해서 어디를 가냐면 157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자, 157페이지예요. 거기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에 보니까 거기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고 나왔습니다. 맨 꼭대기에 상대방과 통정한, 잠깐만, 여기서 통정한이라고 하는 말이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통정이라 그래요. 통정. 거기서 통정한 허위 표시는 동그라미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2항 108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를 가지고 지금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무효를 가지고 3자한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을 해서 그까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을 좀 볼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봅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4번으로 가봅니다. 4번. 갑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과 매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 가장 박스입니다. 이 가장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통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통정. 가장하여, 가장이란 말은 거짓이라는 소리입니다. 거짓. 가장하여 을에게 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선인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한 경우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장해갖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이 소유권이전 등기란 것을 선의의 병이 받아오면 선의의 병은 그대로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다. 그래서 5가 됐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에 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허위 표시 108조는 무효이지만 슬러시 자릅니다. 이지만 거길 자릅니다. 슬러시. 거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통정 허위 표시 108조는 뭐라고요? 무효. 맞잖아요. 여기 무효.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자,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제3자가 선이고 무효인 경우에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5번에다가 별표를 크게 쳐놓습니다. 학생분들이 굉장히 잘 틀리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허위 표시 108조는 무효이지만 제3자가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X. 제3자가 선이이기만 하면 되니까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 시험 문제가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틀렸네요. 선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이기만 하면 대항할 수 없다요. 여기 무과실 요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시험 문제가 지금 선이이고 무과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선이이고 무과실이 아니고 그냥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한다니까요. 그래서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요.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태를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이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 놓쳐요. 이 5번 내용을 많은 분들이 놓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좀 보냐면은 150 거기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에 거기 맨 꼭대기에 4번 동그라미 허위 표시에서 3자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3자란 허위 표시의 외형, 허위 등기, 가장채권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만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이해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야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보니까 가장양수인을 그래서 천한명의 집소유 등기를 을소유라고 믿고 집을 매수했다. 그래서 매수했으니까 지금 사온 거죠. 예. 다시 한번 매수했으니까 지금 이해관계 맺은 거 맞죠? 자, 그 등기 넘겨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을 진짜로 믿고 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은행. 그래서 이거를 믿고 가장 전세권, 가장이란 말이 뭐예요? 가장이 거짓. 가장이 뭐라고요? 거짓. 거짓된 전세권을 진짜로 믿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3자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양수인의 부동산에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했다. 가압류 역시 한 것도 등기거든요. 다시 한번 가압류도 뭐 한 거라고요? 등기. 가압류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뭐라 하냐면 보호되는 3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맺어가지고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호되는 3자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쉬었다가 와서 158페이지 거기 하단부에 착오라고 돼 있는데 그 착오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지 말고 이쪽 건 지우지 말고 여기서부터 요 오른쪽 걸 지웁니다. 요까지는 남겨놓으세요. 계속 써야 되니까.